미국과 러시아 등이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대형 잠수정 등의 무인화에 주력하는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무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31일 발간 배포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꼬리 날개가 없으며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 전투기에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무인 전투기 및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6세대 유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저 레이더와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중국도 무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비행 시험 중이다.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시연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일본은 선진기술 시중기를 개발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각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 초기 운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숲을 투과용 레이더도 개발하고 미국 해군은 해면의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를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했다. 수중 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한 SAR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 등의 유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 전투 체계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에서는 해군 실팀을 위한 수중 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육군은 근육 손상을 암시하는 근전도 변화, 뇌기능 손상을 암시하는 변화, 질병 조기 징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작용형 전자식 센서를 개발 중이다. 일본의 경우 군수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무인 잠수정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급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다양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등 해양 무인화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어뢰를 요격하는 요격어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방의 항모 및 핵잠수함 등을 목표로 초공동 어뢰를 개발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속 200에서 300km에 달하는 초공동 어뢰는 회피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이란도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초고속 어뢰를 개발,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기품원이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 개발 동향을 소개하는 책자로 이번에 발간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는 작업 분할 구조 기반의 조사, 분석 기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타 작업 과제를 상세히 구분해 기술 수준 진척도 및 격차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다를 지배하라, 수중무기 대전어뢰. 우리나라 해군은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MK-44 경호뢰와 이를 개량 개발한 K-744 경호뢰를 운영한 경험만 있었다. 중호뢰 개발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당시 독일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이 추진됐다. 독일제 SUT 중호뢰에 대체할 잠수함 정탑재용 중호뢰가 199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념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 1998년 6월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이와 병행해 1995년부터 체계 개발을 시작한 신형 경호뢰는 10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2004년에 경호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중호뢰, 경호뢰 모두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후 2009년에는 경호뢰를 로켓에 탑재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대잠어뢰가 개발돼 전력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어뢰 개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하늘을 나는 대잠 로켓 어뢰 잠수함을 대상 표적으로 운용되는 경어뢰는 협소한 어뢰 내부 공간으로 인해 추진 에너지를 많이 탑재할 수 없다. 최대 10km 이상을 주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10km를 초과하는 곳에서 표적을 발견하더라도 즉각적인 공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어뢰 최대 주행거리 밖에 있는 원거리 잠수함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어뢰를 로켓에 탑재해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 대잠 로켓 어뢰이며 장거리 대잠어뢰라고도 부른다. 대잠 로켓 어뢰에 발사되는 경사형과 수직형이 있는데 목표 지점을 향해 발사대를 돌려 발사하는 경사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사 발사는 대상 표적 방향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발사 사각지대로 인해
함정을 돌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반해 수직 발사의 경우 표적이 어느 위치에 있던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직 발사 대전 로켓을 VLA라고 한다. 수직 발사 대전 로켓 어뢰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에 배치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일명 홍성어라고 부른다. 요격 어뢰와 그 밖의 어뢰들 함정이 어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어뢰대항체계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어뢰대항체계로는 회피 기동을 하여 어뢰 공격권을 벗어나는 것인데 어뢰의 속력이 함정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는 방법이다. 음향호밍 어뢰에 대한 대항체계로는 함정보다 큰 소음을 발생하는 음향기만기를 사용하여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유선 유도어뢰나 항적을 쫓아가는 항적 어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대한 대항체계로 어뢰를 어뢰로서 공격하는 요격 어뢰가 있다. 요격 어뢰는 수중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이 자함으로 공격해오는 어뢰를 직접 요격하는 어뢰다. 최근 이탈리아는 직경 5인치의 블랙 스코피언이라는 소형 어뢰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어뢰는 연안에 접근하는 적의 소형 잠수함정을 향해 발사하여 실질적인 공격보다는 잠수함정들을 위협하고 혼란을 줌으로써 표적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어뢰 공격의 보조수단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전략무기로 핵어뢰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어뢰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핵추진으로 수천 킬로미터 주행하여 적해안 지역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핵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보완됐다. 이밖에 자항기뢰, 캡슐 어뢰 등과 같이 어뢰의 타, 무기체계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 무기체계들이 있는데 이 수중 무기들은 어뢰보다는 기뢰 전술 운용 개념을 갖고 있다. 음향호밍 어뢰는 표적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탐지하는 수동 탐지 방법과 소음이 적은 잠수함의 경우 어뢰가 음파를 송신하고 표적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소리를 탐지하는 능동 탐지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표적이 정지해 있으면 표적에서 발생하는 도플러 효과가 없으므로 주파수 변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탐지 성능은 어뢰의 자체 소음, 주변의 환경 소음,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 탐지 주파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음향 센서 배열 설계, 음향 신호 처리 기술에 따라 탐지 정확도가 향상된다. 앞으로 컴퓨터는 더욱 소형화, 고성능화되어 신호 처리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오탐지율은 크게 줄어들고 탐지 성능은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표적 탐지와 유도 정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중우류는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발사함과 어뢰 간의 양방향 통신을 하면서 표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어뢰를 실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우뢰에도 다른 탐지 추적 방법으로 수상함이 항해할 때 발생하는 항적을 쫓아가는 항적 탐지 추적 방법이 있는데 미래에는 잠수함에도 항적 탐지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기술인 어뢰의 속력은 보통 대상 표적 함정 속력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1970년대 등장한 최대 속력 45kts인 러시아의 알파급 잠수함 출현 이후 세계 각국은 어뢰 속력 향상에 주력해왔다. 대상 표적인 잠수함의 속력 증가에 따라 미국과 스웨덴 등은 열기관 엔진을 사용하여 50kts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엔진 추진 어뢰를 개발하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알루미늄 산화원 전지를 개발하여 50kts급 전기 추진 어뢰를 개발함으로써 전기 추진도 고속화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추진 속력의 증대는 그만큼 자체 소음이 크게 증가하므로 어뢰 탐지 성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정숙 주행하면서 어떻게 자체 추진 소음을 최소화하고 어뢰 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다. 초공동 로켓 추진을 적용해 수중에서 추진 속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고속 로켓 어뢰는 앞으로 주행거리를 늘리고 탐지, 유도, 조종 성능을 제대로 갖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어뢰의 고성능화와 마찬가지로 수상함과 잠수함도 성능이 고도화됐으며 아울러 배수량도 훨씬 증대됐다. 이에 따라 순양함급 수상함 및 이중 선체를 갖는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대형 표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뢰 탄두로서 제대로 손상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러한 대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발력을 키우고 정밀 유도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도록 유도, 조종 성능 향상도 필요하지만 제한된 탄두 용량으로 수상함 및 잠수함 대상 표적에 적합하고 최대한 파괴 효과를 낼 수 있는 탄두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상 표적 특성에 맞는 버블 에너지와 충격 에너지의 조성, 표적의 파괴 손상을 증대시키는 이중기포 에너지 탄두,
지행성 에너지로서 잠수함 이중 선체를 관통하는 송영장약 탄두, 그리고 둔감 화약과 같은 안정화된 폭약과 안전장전 장치 적용 등으로 폭발물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탄두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